자, 그러면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들으시고 할 텐데요. 저희와 항상 함께하는 노드 VPN 네. 또 광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노드VPN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어떤 콘텐츠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요. 특히 축구 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은 한국 플랫폼에서 중계되지 않는 해외 경기를 시청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노드VPN 이용하시면 지역 제한에 대한 불편함 없이 원하는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어 중계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도 있죠. 30일 이내로 무료 환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또 함께하면은 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할인 혜택 적용이 되니까요. 저희 영상 더보기 혹은 네. 팟캐스트 더보기 이런 란에 항상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그 링크를 활용하셔서 결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중물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 그리고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2부 첼시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그래서 첼시를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마레스카가 요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 비판이 많긴 하잖아요. 제가 그쵸. 아까 언급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네. 항상 이제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서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마레스카의 인터뷰를 얘기를 해보자면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레기아전 끝나고 했던 얘기가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있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왜 뭔가를 바꿔야 되냐 하면서 이제 본인이 플랜이 맞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이 어제죠. 어제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우리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약간 같은 궤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와서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난 바꿀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토트넘 감독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물론. 네,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 말고도 뭔가 마레스카가 홈 관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전임 감독인 포체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레스카의 이번 시즌의 활약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첼시가 만약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한다면 무조건 좋은 성적이죠. 그다음에 현재의 기준만 놓고 봐도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근데 하지만 이제 시즌 초반의 흐름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첼시라는 팀 자체에 기대하는 것과 이제 지금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챔스를 갈 수도 있고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면 또 컨퍼런스란 말이에요. 지금 최저점과 최고점을 비교해보면. 근데 이제 최저점이라는 컨퍼런스가 가능성이 좀 높게 있기 때문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챔스 진출하면 좋지만 좀 더 이제 챔스란 이 빛나는 글자보다는 컨퍼런스라는 어두운 글자가 좀 더 잘 보이는 최근 흐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적을 보면은 5경기 2승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 2경기가 이제 레기아와의 컨퍼런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충격적인 수치긴 하죠. 사실 첼시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좀 길긴 해요. 네, 몇 달 됐어요. 거의 작년 12월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22일에 있었던 에버튼과의 무승부, 이 경기 이후로 뭔가 계속 승점 드랍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아쉬운데 이제 감독은 우리 잘하고 있다. 플랜 A 좋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첼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레스카가 이제 펩6 감독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균 스탯을 찾아봐도 올 시즌에서 첼시의 점유율 스탯이 이제 2등, 평균 점유율 2등 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도권을 잡는 팀이기 때문에 빌드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유율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리그에서 2등으로 되게 좋고, 그래서 빌드업을 주로 하는 팀인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스탯이 이제 하이 턴오버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상대 슈팅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 스탯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이 턴오버 이제 볼륨 자체도 적고, 그리고 상대방의 슈팅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도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딱 봤을 때 주도적인 축구하는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실점을 이어진 하이 턴오버가 4번으로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슈팅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중간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뭐 하이 턴오버의 볼륨이 뭐 높지는 않아서 사실 또 이제 끌고 와서 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토트넘이랑 이제 비슷하니까 비교해 보면은 스타일이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유지하는 스타일은 비슷하니까 토트넘이랑 단적으로 그냥 비교해봐도 토트넘이랑 하이 턴오버 개수 자체가 60개나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네.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뭐 다른 팀들이 이제 약팀이라고 치더라도 빌드업에서의 미스만큼은 첼시가 많지 않다. 네. 라고까지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턴오버가 많지 않은데 실점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 자체는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중간 정도니까. 네, 그냥 수치로만 보면은 에버튼이랑 같이 맨시티는 이번 시즌 사실상 논외라고 치고 네. 첼시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빌드업 하다가 내 골을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첼시의 후방 자원이 얼마나 불안하느냐도 조금은 주목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평균적인 빌드업의 퀄리티는 좋으나 이제 네. 가끔씩 이제 저점이 좀 이게 너무 낮다. 아니죠. 그냥 공을 잘 차는 수비수들은 많은데 그냥 저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뺏겼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언젠간 뺏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첼시만 해도 100번이 나왔네요. 뭐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아스날도 이제 75번을 뺏겼으니까 어쨌든 이게 뺏기는 것 자체는 이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정말 단적으로 아스날이랑 비교해 보면 아스날은 그렇게 뺏겼어도 허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예 빵이에요. 네. 수치가. 하이 턴오버 실점으로 이어진 게.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아스날이랑 비교해봐도 사실 이게 이 뺏긴 다음의 대처는 아직까지 좀 안 된다. 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계속 언급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수비수들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뭐 코린이나 찰로바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수비를 못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되게 태클을 할 때도 거칠게 태클이 들어와도 이 선수가 담그려고 했네라는 이야기보다는 왜 이렇게 태클을 못하지? 그래서 카드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수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거칠게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좀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 제외하더라도 센터백에 뭐 토신이나 아니면은 뭐 포파나는 그냥 못 뛰니까요. 네. 이런 선수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비진의 퀄리티 자체가 수비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레스카 감독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아마 포파나가 빠진 게 조금 타격은 있지 않을까. 사실 초반에 좋았을 때는 다 좋았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뭐 결국 이제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거는 또 감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근데 네. 코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네네. 코릴이 사실 센터백으로 뛰면서 더 발전할 줄 알았어요. 요 선수가 이제 브라이튼 뭐 임대 가고 이럴 네. 때 뭐 풀백도 했었죠. 그때 한창 자기 사이드백 뛰기 싫다. 네. 포체티노 막 사이드백 왜 네, 뛰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센터백으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그 빌드업적인 능력은 있는 선수예요. 왼발을 활용해서. 근데 수비를 너무 못합니다. 딱 봤을 때 그냥 단적으로 상대 공격수에게 피지컬로도 밀리고 아니면은 뭐 태클도 앞서 언급했듯이 되게 이 선수가 막 거칠다라는 기보다는 되게 멍청하게 카드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첼시가 이런 후방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뭐 전방 압박을 할 때도 크게 리스크가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빌드업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냥 수비력 자체가 좀 문제다. 네. 그러면 약간 연결돼서 볼 스탯이 저희가 다음 준비해 드리는 지표가 첼시의 이제 공격 수비 지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공격 지표는 뭐 좋습니다. 뭐 XG도 지금 보면 2등이요. 네. 득점 수는 그보다 좀 적긴 하지만 많이 놓쳐가지고 근데 이제 PXG 그러니까 상대한테 허용한 XG로 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순위권이 좀 높아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점은 되게 적은 편이긴 한데 실점에 비해서도 좀 XG가 많이 찍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게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지표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네.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찍히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지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비 공격 지표에 비해서는 수비 지표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실점으로 연결된 하이 턴오버 개수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수들의 그런 능력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문은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잭슨에 대한 얘기를 뭐 했고 이제 나중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확실히 뭐 잭슨도 잭슨이지만 수비 부분에 있어서도 보강은 좀 필요하다. 사실 뭐 포파나 같은 경우도 뭐 좋을 땐 좋지만 이 선수는 건강을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선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좀 수비수 숫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센터백 하나 정도는
스트라이커를 포함해서 하나 한 명쯤은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수비 얘기는 했으니까 공격 지표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좋아요.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듭니다. 네, 좋아 보여요. 딱 봤을 때도. 그러니까 XG 2등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1등이 압도적인 이제 리버풀이니까 좀 제외하고 보자면 맨시티보다도 많은 찬스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실점이나 득점수가 그보다가 좀 안 나오는 거는 많이 아쉽긴 한데 결정력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좀 돌아온다. 선수들이 좀 영입이 되고 뭐 그리고 결국 XG라는 거는 뭐 늘 때도 있고 못 늘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평균을 회귀하면은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는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첼시는 수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빌드업에서 점유율 자체는 잘 유지하고 물론 이제 하이턴오버를 많이 하이턴오버로 실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찬스는 많이 만들면서 그래도 실점은 최소화하고 있는 약간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시즌 평균이긴 합니다만 약간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스탯이 여기서 뽑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점유도 많이 하고 득점도 이제 찬스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실점에 연결되는 그런 찬스들을 허용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 네.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딱 느끼는 거는 첼시가 결국 제일 부족한 게 뭘까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잭슨으로 비롯되는 결정력에서 아쉬움. 그리고 이제 수들의 개인 능력들. 그러니까 그냥 찬스를 이렇게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덜 허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런 두 개로 이제 나가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잭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첼시는 저는 미들지는 이거보다 더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미드필더요? 네. 미드필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미드필더가 지금 엔조랑 카이세도 이 두 라인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8머까지 포함하는 거고. 이 엔소 카이세도 8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 사이즈가 큰 미드필더가 없다. 카이세도가 어쨌든 옆에서 쓸어주는 역할, 흔히 말하는 볼위닝 미드필더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이 후방의 문제점이랑 연결이 조금 되는 게 어찌됐든 사이즈가 큰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이 경합에 있어서 밀리는 상황들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흐라벤베르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 뭐 뉴캐슬의 뭐 토날리, 뭐 이런 기바랑이스, 조엘링톤 이런 자원들처럼 어찌 보면은 신체적인 능력으로 뭔가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카이세도는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일단은 뭐 되게 신체적으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좀 투지 있게 활동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약간 캉테 느낌이긴 하죠. 수비의 한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첼시가 이런 경합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조금 느끼지 않나 중원에서.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뭐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라비아가 지금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고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여기도 결국 이제 그러려면 새로 또 이제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근데 또 이 선수들을 뺄 수는 없잖아요. 뭐 엔조 카이세도를 뺄 수는 없죠. 둘이 합치면 거의 한 3천억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많이 애매할 것 같아요. 라비아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더 나아가는 얘기지만 리스 제임스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면 카이세도 우플백 최근에 써봤잖아요. 맞아요. 뭐 그것도 그냥 그리고 풀백 충분히 가능한 선수죠.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 명을 키 큰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이세도를 차라리 돌리고 인버티드를 활용하면 어차피 공격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확실히 고려를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엔조 카이세도가 다 좋긴 하지만 그런 이제 피지컬적인 경험 능력 둘 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좀 후순이죠 사실. 어쨌든 좋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사실 빌드업에 있어서 사실 이 두 선수 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다라고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팔모 얘기 보면은 뭐 일단 스탯적으로 보면은 쭉 지표를 뽑아 보면은 거의 키패스도 올 시즌 거의 최상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스탯 자체도 공격 포인트가 한 20개 될 거예요. 이번 이제 지금까지 기록한 것도. 그래서 되게 좋은 수치를 뽑아내고 있으니까 욕하기는 그런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활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의 활약이 특히 후반기가 아쉽긴 하죠. 뭐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그 기세를 쭉 이어가는 듯 보이긴 했는데 최근의 활약은 사실은 저는 근데 사실 이 활약 자체가
기량 자체가 떨어졌다고 보진 않긴 하거든요. 네. 근데 포인트 자체가 안 쌓이고 있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조급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올 시즌 이제 평균 지표로 가보자면 뭐 키패스도 2.4개고 일단 공격 포인트 자체가 14개 득점과 8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거를 까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까방권 주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격수 지표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공격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선수가 잭슨이니까 잭슨 공격 스탯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잭슨의 스탯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장 주목해 볼 거는 이제 XG 대비 득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G를 얻은 게 12.21인데 실제 득점이 9득점이어서 마이너스 3.21 수치를 기록을 했네요. 이게 뭐 스탯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긴 해. 지난 네. 시즌은 그렇고. XG 대비 득점 값이 좀 아쉽긴 합니다.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로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9득점이 다 전반기에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는 이게 XG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한 골도 안 쌓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좀 마이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잭슨이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스탯 볼륨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식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사실 후반기에 좀 있었었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더라도 이 정도를 뽑은 거는 조금 이제 잘못긴 하죠. 네. 잘못하긴 했다. 네. 그리고 좀 추가로 좀 살펴보면은 이 스탯을 좀 리그 전체 기준으로 좀 놓고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XG 3.21이라는 수치가 리그 전체를 보면은 탑 4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쿠두스랑 똑같으니까 이제 공동 3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위에 나오는 또 선수들이 다 XG가 잭슨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적게 잡고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XG가 적을수록 이 마이너스 XG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탑 10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XG가 가장 높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게 볼륨 자체도 찬스를 잡은 볼륨 자체도 높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아쉽다라고는 좀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잭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이런 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한 시즌 동안 주전 스트라이커로 믿고 가기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첼시 기준이니까 우리가 뭐 어디 중하위권 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면 있어서는 이 잭슨의 각성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첼시가 XG 지표가 되게 좋은데 그 XG 지표 대비 지금 득점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는 좀 잭슨이 좀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고민이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잭슨 확실히 그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쳐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찬스를 많이 놓치긴 했지만 그만큼 찬스를 많이 잡는 것도 실력이다. 그렇죠. 네. 그러고 만들어주는 능력도 확실히 잭슨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평가절하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그리고 제가 준비는 안 했었는데 그 그라운드 빅풋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 또 팔머랑 관련된 또 스탯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뭐 팔머랑 가장 많이 또 연결해서 받아먹은 선수가 잭슨이다.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스탯도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잭슨이 뭐 능력이 없고 이제 패급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확실히 잭슨의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 좀 첼시라는 입장에서 고려해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옵션도 뭐 필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잭슨이 좀 장단이 좀 있는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준비한 게 이제 수비 지표였는데 뭐 아까 저희 수비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개인 능력도 여기서도 좀 아쉽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마레스카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히 왜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쭉 지표를 보니까 알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사람들도 결국 지표를 보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우리 팀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오늘 XG 몇이었고 뭐 필드 히트 뭐 이런 주도권 몇이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플랜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찬스를 놓쳤구나 아니면 뭐 실수가 있어서 실점을 했구나 이렇게 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와 지표 보니까 우리 이거 안 좋다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 전체 지표라서 좀 최근 흐름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첼시가 숫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단순히 이게 숫자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첼시가 이번 시즌 뭐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 후반기에 들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첼시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최근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마레스카에 대해서 가해지는 음. 부하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드렸지만 이 2승 2무 1패면은 5경기에서 그리고 그 중에 2개가 레기아니까 레기아 또 2차전 졌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홈에서. 그것도 진짜 약간 불안했어요.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1차전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진짜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었겠지만 사실 초반에 먹혔을 때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또 컨퍼런스 리그 또 4강 결승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또 점수차가 아예 또 밑에 팀이랑 아예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표가 나쁘지 않더라도 확실히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과정을 보면 이거 불안불안하거든요. 오늘 이제 플럼과의 경기도 저희가 쭉 살펴드렸지만 그렇게 막판에 골 2개 넣어서 이겼어요 이거. 그렇죠. 사실 뭐 조지 득점이 아니었으면은 질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경기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이 이제 첼시가 맨날 결국 결정짓지 못해서 이제 뭐 비기고 지고 이런 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올 시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 결정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네, 결정이 이게 맨날 네트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아 그거 바라는 거 욕심이죠 그건. 저는 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뭐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즌 결과를 보고 다음 이적 시장까지 진행을 한 다음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레스카 뭐 지금 뭐 자르냐 마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마레스카가 계속 잘못이 본인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적 시장을 한번 보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 왜냐하면 근데 또 첼시 팬들이 바라는 게 아르네 슬롯이 첫 시즌인데 같은 첫 시즌인데 좀 너무 많이 되긴 하네. 잘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르네 슬롯도 분명히 이번 시즌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리그컵 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비교군에 있어서 이 리버풀이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첼시가 첫 시즌 치고 엔소 마레스카에 나쁘지는 않지 않나. 특히 뭐 전후방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기력 자체는 아쉽긴 하지만 네. 확실히 따져 보면은 이 앞선 그리고 뒷선에서 선수 개개인적으로 좀 이제 마레스카의 전술과는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좀 부족한 선수들이 좀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강이 되고 또 앞으로 좀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한번 보내고 이런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최종 평가는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 시즌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좀 비판은 또 세게 받긴 해야겠죠. 그렇죠. 압박 자체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최저점이 이제 챔피언스랜다 컨퍼런스 리그니까. 진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등이나 6등을 하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못 한다.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 실패. 네. 그러니까 겹친다면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하긴 합니다. 여기는 또 그것도 있네요. 결국 컨퍼런스 리그를 진출하면 유로파는 또 확보가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결국 뭐 그렇게까지 벌어지진 않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또 컨퍼런스 한 방 이렇게 노려야 될 수도 약간 맨유 토트넘처럼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현재까지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시즌 전체의 운영을 가지고 마레스카를 비판하기는 어렵고 이제 다만 최근 경기 흐름들은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더 하자면 마레스카의 전술 자체가 최근에 좀 사장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그 일부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325 그냥 고정적인 포지셔닝 플레이 자체가 사실 뭐 저희가 맨시티 아스날 같이 언급을 드렸지만 그 팀들도 안 하잖아요 그거 요즘.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리버풀이나 파리 생제르맹만 봐도 계속해서 대형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포지셔닝 플레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언급드렸던 뭐 펩이나 아르테타 같은 감독들도 계속해서 요새 위치를 바꿔가면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고정된 플레이는 사실상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더 이상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마레스카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름 이적 시장 이유를 좀 잘 봐야겠죠. 네. 그때가 딱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시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첼시 얘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데브라이너 얘기인데 일단 데브라이너가 뭐 팀을 떠나는 건 맨시티를 떠나는 건 확정이 됐는데 또 그 이유에 대한 또 얘기가 하나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팀에 데브라이너가 온다면 어떠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에슬레틱 샘리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데브라이너가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고려하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무엇이든 열려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이 없다가
제안은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계약 기간이 이제 여름에 끝나고 그럼 이제 보스만 룰에 따라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돈이. 네네. 이 계약이 지금부터도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는 팀들이 있다면은 벌써부터 이제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 첼시 램파드 사례를 넘어선 약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긴 이제 임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긴 거기도 한번 거쳐서 가기도 했고,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쟁 팀으로 간다. 그러면 좀 언짢은 상황이 서로 네.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램파드 사례를 살펴보면 램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 생활이 끝나고 그 뉴욕 시티로 갔다가 이제 임대로 맨시티로 왔었죠 잠깐. 그것도 살짝 근데 말이 많았잖아요. 아 이제 사실 임대를 가기 위한 설계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첼시를 상대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격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한술 더 뜨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바로 이제 자유계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인터뷰에 따르면은 데브라이너는 이제 맨시티가 이번 시즌 본인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데브라이너한테 뭐 예를 들어 뭐 협상 불가 이게 아니라 협상 불발 이게 아니라 아예 제한이 없었다. 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만한 얘기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데브라이너가 뭐 예를 들어 이번 시즌에도 그렇지만 뭐 시간 자체가 이번 시즌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맨시티 스쿼드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기량으로 떨어졌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진짜. 뭐 사실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더브라이너 자체는 충분히 재계약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선수라고 보는데 그런 더브라이너한테 일단은 뭐 재계약 제의조차 안 한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뭐 요런 약간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선수랑 구단 사이가 틀어지는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우리 이 돈밖에 못 주는데 뭐 예를 들어 데브라이너가 뭐 지금 A라는 금액을 받고 있다 치면 우리는 사정상 2분의 1밖에 못 줘. 그러면 사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안은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 완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맨시티 입장에서 좀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뇌피셜을 굴려보자면.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대한의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조건을 어쨌든 레전드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레전드한테 선택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죠. 아니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연봉 협상 시즌이 됐으면 우린 이거밖에 못 줘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는 얘기를 해주는 게 상호간의 예의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도. 네. 확실히 뭐 그렇긴 하죠. 네. 제안을 아예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랑 확실히 똑같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참 데브라이너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 좀 속상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예 만약에 안 온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더브라이너라면 나한테 막 이론도 쓰기 싫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도 제한을 했으면은 뭐 얘네 뭐 나한테 돈 쓸 생각 없나 보네. 아니면은 뭐 이제 슬슬 이별해야겠다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제한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더 이제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약간 낮은 제한보다. 근데 참 이게 약간 여러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뭐 토마스 밀러 사례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게 선수는 나이 들어가고 기량은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연봉은 또 많이 받고. 근데 또 팀의 레전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 물론 이제 모드리치처럼 천년만년 잘해가지고 계속 재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또 모든 게 또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존중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약간 토마스 뮬러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근데 토마스 뮬러보다는 확실히 지금 뭐 나이가 더 젊기도 하고 데브라이너가 기량이 확실히 덜 떨어지긴 했잖아요. 지금 데브라이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다음 진짜 이거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 욕심을 내볼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데브라이너가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능력은 뭐 원래도 막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좀 떨어진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특히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들어서 그 더브라이너 특유의 그 역동성이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측면에서 적극적인 플레이 펼쳐주고 이런 것도 많고 사실 이제 활동 연체는 굉장히 많았던 선수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달리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신체 능력 자체가 좀 하락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확실히 이제 데브라이의 강점인 뭐 이제 지난 주에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지만 뭐 프리킥 능력이나 킥 능력, 뭐 패스 능력, 찬스 메이킹 능력 이거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더브라이너가 최근에 봤을 때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송경이 원래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네. 더 느려졌다. 네, 기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기동력은 뭐 선수의 속도나 뭐 이런 거보다 공간을 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딱 그 공간을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딱 필요할 때 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러면은 능력. 결국 이제 뭐 속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네. 지구력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리 빨라도 체력이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돼서 못 뛰면은 그거는 이제 점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간 점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브라이너가 확실히 좀 기동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선수가 그리고 좀 프레임이 크잖아요. 두껍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막 몸싸움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좀 기동력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느려 보인다. 네, 더 느려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데브라이너가 어떤 상태인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신체 능력은 저희가 뭐 스탯적인 데이터, 뭐 네. 피지컬 데이터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건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다 정도를 정리를 해보고 이제 테크니컬적인 스탯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그라운드 피프 쪽에서 찾아준 데이터가 득점 데이터긴 한데 근데 원래도 득점 데이터는 또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득점 볼륨 자체가 저는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득점 볼륨은 일단 짧게 언급을 해드리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지표가 이제 패스 지표인데요. 지금 패스 지표를 보시고 있는데 네. 지금 패스 지표가 뭐 이제 X축이 이제 찬스 이제 크리에이팅한 거고 그리고 이제 Y축이 그 찬스 크리에이팅한 XG 값이라고 XA 값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볼륨 숫자 그리고 Y축은 이제 XA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높으면 좋은 거예요. 정리하면. 네. 근데 데브라이의 수치가 되게 높습니다. 저기 위에 한 분이 계신데 저 위에 한 분은 이제 살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살라고 뭐 그 밑에는 뭐 브루노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살라 브루노랑 네. 데브라이너가 뭐 아니면 뭐 사카나 이런 자원들일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뭐 그 선수들을 각설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최상위권이잖아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는 거고 물론 이제 90분당 스탯으로 저희가 줄여놓은 거긴 합니다. 네. 시간 자체가 데브라이너가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뭐 볼륨 자체는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더브라이너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능력이 리그 최상위권 지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럼 이거는 뭐 사실 어느 팀이라도 사실 탐내면 만한 그런 스탯이긴 하죠. 리그 최상위권의 플레이메이커가 온다는데 마다할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저희가 또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이 정말 높은 지표도 데브라이너의 전성기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공격 지표들을 데브라이너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래블 시즌. 네. 2-2-3년 트래블 맞죠? 그렇죠. 네, 2-2-3 트래블 시즌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패스 숫자도 이제 조금 줄었고, 뭐 어시스트도 줄었고, XA도 줄었고, 크로스 시도도 줄었고, 그다음에 결국 스루 패스를 내던지는 볼륨도 줄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때는 진짜 완전 그냥 리그 1등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저때 볼륨이 더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때 스탯이 더 좋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경기 수 자체는 2-2-3 시즌 훨씬 많죠. 네. 확실히 더브라이너가 이때 아마 다 도움왕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유럽 도움왕도 하고 뭐 챔피언스리그 도움왕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도움왕도 했을 텐데 확실히 이때가 거의 완전 마지막 불꽃처럼 잘 태웠던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보다는 뭐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 지표에 있어서도 그렇죠.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 떨어진 지표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표 자체도 아까 저희가 전에 그림에 보여드렸다시피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아직도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이렇게 리그 최상위권에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매물로 나왔다까지 보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연 각자 뭐 응원하시는 팀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팀으로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뭐 저 팀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준이가 있으니까 네. 아스날에 오면 어떨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아스날 기준. 네. 뭐 당연히 오면 좋게 하겠지만 일단 뭐 주급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감안해야죠. 네. 이 선수가 만약에 그냥 딱 진짜 아스날로만 예를 들자면 서브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오면.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외대고르 데브라이너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네. 밸런스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굳이 팀의 밸런스를 깨가면서까지 리스크 있는 행동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최상위권 진짜 1, 뭐 예를 들어 리버풀 뭐 이런 쪽도 뭐 사실 리버풀은 좋아하나? 아닌데 리버풀은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소보슬라이랑 자리에 네, 딱 데브라이너를 쓰면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라도 네. 로테이션 좀 돌려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이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뭐 PL 기준으로 어디를 가면 좀 어울릴까요? 팀이요? 저는 좀 이게 현실성은 아예 없긴 한데 맨유가 지금 그런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맨유 경기하면 부패가 2명 있었으면 좋겠다. 2명이 되긴 하죠. 그게 현실로 되긴 한다. 데브라이너 앞에 쓰고 부패 뒤에 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뭐 사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더브라이너의 마지막 맨체스터 더비가 아니긴 하네요. 저런 더비가. 아이고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거 뭐 그러진 않을 건데, 뭐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그 선수만 놓고 따지자면 그렇죠. 역사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저는 맨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맨유 되게 좋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침투 능력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요케레스 이런 선수들 들어오면 진짜 이거 박살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리그. 네. 말고는 사실 저는 딱히 딱히 만한 없다? 상위권 팀은 없지 뭐 않아요. 첼시 이런 쪽도 별로다. 네. 팔머랑 같이 쓰는 것도 좀 그렇다. 둘이 살짝 위치가 애매해지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팔머를 측면으로. 뭐 원래 측면이었으니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뭐 사실 굳이. 네. 그러니까 저는 더브라이너가 지금 상태에서 다음 시즌에도 한 이 정도 뛸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렇죠. 뭐 경기 내내 90분 뛰고 네. 그럴 수는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주급도 워낙 비싸고 그 여기보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높아질 것 같은 가능성은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량이 사실 안 떨어지면 다행인 나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조금은 더브라이너가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상위권 기준은. 네. 근데 토트넘은 저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을 갈까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그 정도면 저라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리버풀 뭐 최상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맨시티는 안 되고 뭐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아스날은 어울리지가 않고 리버풀은 이제 살짝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뭐 풀타임 주전은 또 아니니까 애매한 면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첼시 있고 그리고 뭐 노팅엄 우리 그러면 왜 없지 아무도? 근데 제가 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더브라이너가 뭐 더브라이너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면 어디를 가든 잘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급이 이제 당연히 높을 거기 때문에 잘 맞는 팀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사실 데려오는 그 가치가. 예를 들어 뭐 아스날도 왜 주급이 0원이다. 그때 데브라이너 벤치다. 그러면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죠. 그렇죠. 외대고를 빼고 볼 수면 아주 기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맞는 팀을 찾기 뭔가 쉽지 않긴 하네요. 물론 이제 뭐 밑에 조금 약한 뭐 아스톤 빌라나 뭐 뉴캐슬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쌍수 들고 주급을 얼마를 줘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선수긴 하죠. 뭐 근데 예를 들어 진짜 뉴캐슬이 질러가지고 데려온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뉴캐슬도 워낙 저 중원이 탄탄하다 보니까 탄탄하긴 하죠. 네. 뭐 아스톤 빌라? 빌라도 근데 중원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데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도 이제 뭐 첼시 뭐 이런 최소. 전 토트넘도 일단은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 뭐 다른 팀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빅6 이외의 팀들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선택지가 뭐 MLS 나오고 아니면 사우디 리그 기속적으로 제한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 해외 빅팀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저는 근데 더브라이너가 최근에 했던이 아니고 네. 그냥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MLS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자식 교육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식이 좀 클 수 있는 환경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사우디 안 갔던 것도 그런 얘기고 MLS도 결국 이제 메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미국 쪽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에 만약에 잔류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게 어쨌든 환경이 안 바뀌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 맨시티에 잔류하는 게 어찌 보면은 더 좋았을 텐데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얘기 하니까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첼시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런던에 있으니까. 런던에. 그래서 네. 런던 팀으로 한정해서 보자면은 좀 아스날은 좀 안 맞으니까 좀 쉽지가 않고. 어쨌든 그나마 끼워 넣으면 첼시이긴 하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친정 팀이잖아요. 네, 전 소속 팀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제 그 데브라이너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팀이기도 하고요. 또 토트넘으로 가면 이제 주급 감당 면에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최고 주급자 등극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첼시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과 겹쳐서 이제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 기준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해외로 가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처럼 아예 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언어의 변화도 사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솔직히 잉글랜드에 남거나 아니면은 이 미국으로 떠나는 게 좀 데브라이너의 차기 행선지에 있어서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보면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에 가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재미있지 않을까 무조건. 뭐 환경 변화 안 하고 맨체스터를 떠나기 싫다면 다른 팀이 하나 있긴 하죠. 그런 선택지도 있긴 하죠. 다른 팀이 하나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동상 제작이 예전에 있는데 바로 철거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동상을 위해서 맨체스터는 안 가지 않을까. 네, 그건 진짜 바로 이거는 거의 솔 캠벨 얘기를 다시 불러와야 할 정도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진짜 만약에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건 얘기라서. 안 가겠죠. 데브라이너가 뭐 그런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고. 굳이 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맨유가 뭐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로파 우승해서 가능성이 뭐 엄청 높지는 않으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냐 안 나가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더브라이너라는 선수 자체가 유나이티드를 간다는 그렇죠. 게.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팀 간다면 뭐 첼시 뭐 이런 팀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다면 이제 재미가 있을지 않을까. 왜냐면 MLS는 뭐 물론 이제 거기 뭐 메시도 뛰고 부스케츠도 뛰고 좋은 이제 리그가 돼가고 있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언제 봐. 사실 메시도 뭐 이제 클럽 월드컵 나오니까 이제 우리 좀 보긴 하겠지만 사실 MLS에서 뭐 하이라이트 골 넣었다 그러면 짤이나 보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좀 사이 좋은 팀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한다면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라이벌리가 있었잖아요. 좀 그렇네. 네, 그런 면에서 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첼시나 아니면 뭐 아르테타가 있는 아스날 정도지 않을까. 아스날 근데 맨시티도 뭔가 그 험블 그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감독이 좀 그래도 시민의 함이 있으니까. 네. 하긴 데브라이너랑도 사실 관계가 있겠네요. 무조건 그쵸. 오래 했으니까 아르테타가 코치를. 첼시도 언급한 게 마리스카가 어쨌든 그러네. 출신이니까. 또 거기도 또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약간 ペプ 사단이 좀 퍼져 있으니까 거기로 사실 갈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확실히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팀 그러니까 총 합쳐서 세 팀이 사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죠. 뭐 죽일 듯한 뭐 예를 들면 뭐 첼시와 토트넘의 관계라든가 뭐 지역 라이벌이라든가 뭐 노스 웨스트 더비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뭐 첼시나 뭐 아스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만약에 잔류한다면.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간다면 아마 MLS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 열려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이제 가십이 생기는 거고 아마 이거는 시즌 그나마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세지겠죠. 만약에 확정이 뜨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MLS를 간다면은 이제 일찍 확정을 내고 빨리 거기로 넘어가서 경기를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행선지를 길게 물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그런 건 안 하나? 그 뮬러 같이 저 클럽 월드컵 아직 이야기가 없긴 하죠.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중간에 끝나잖아요 계약이. 그래갖고 아마 뮬러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걸 텐데
더브라이너도 어떤 식으로 맨시티와 마무리를 할지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맨시티의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봤을 때 데브라이너가 지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지금 요즘 계속 선보로 나와요. 그렇죠. 뭐 이게 혼란이 이제 그때 되면 돌아올 수도 뭐 돌아오겠죠? 네. 뭐 돌아오겠습니다만, 근데 뭐 어떤 상태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데브라이너 역할을 소화해줄 선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현재 시티에서는 그냥 축구적인 면에 있어서도 뭔가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문제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다시피 제안을 안 했다는 점에서 이미 데브라이너 삔또가 나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더 보고 싶긴 한데 이제 간다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데브라이너 얘기로 쭉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생각나는 뭐 행선지나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주 준비한 방송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번 주 또 토요일 새벽에 광주랑 또 알힐날 네.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할 건 아니고 그 치지직이라는 그 네이버 플랫폼에서 또 영상과 같이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공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정이 되면은 그 광주 경기도 저희 치지직 채널 치지직 채널이 그 충무이키는 아니고 그라운드 빅푸 채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를 보시고 싶거나 뭐 축구 중계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네이버 치지직에 찾아오셔서 그라운드 빅풋이라고 검색하면 저희가 거기서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